연말에도 지속되는 IPO 추진 행렬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이번 달에도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사실 지난달에도 워낙 핫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요. 연구원님, 지난달에 IPO 시장부터 저희 먼저 리뷰해 볼까요? 네, 10월 달 IPO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달에도 총 11개의 기업이 새롭게 증시에 좀 이름을 올렸었고요. 그 공모 금액이나 숫자를 좀 놓고 보면 네. 10월 한 달 동안의 총 공모 금액이 한 7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중에 4,200억 정도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담당을 했습니다. 네. 이런 공모 금액이나 숫자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IPO 시장이 좀 어땠는지를 좀 가늠해 보기 위함인데요. 10월까지 누적된 이제 공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됐고요. 네. 새롭게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총 89개 정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작년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조 이상의 공모 금액을 기록했던 그런 예외적인 네. 상황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사실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가면 아마 연말에는 아마 작년하고 좀 비슷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IPO 그 시장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가 거의 공모 금액의 절반 이상을 또 차지했던 것 같으니까요. 지난달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10월 달에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좀 가장 큰 화두였었고요. 네. 다른 화두들도 좀 꼽아보자면 이제 서울 보증보험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공모 철회를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은 부진했던 그런 그렇죠.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IPO 시장이 아주 화랑이다 또는 아주 불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증시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연초 대비 증시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9월, 10월 들어서 연달아서 지금 좀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던 그런 증시 흐름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영향을 받아서 IPO 시장이 한때 잠깐 좀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신규 상장을 준비했고 그리고 공모를 진행하던 그런 과정에서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 공모를 연기하거나 네. 철회를 결정했던 기업들도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우리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 주셨던 서울보증보험은 어쩌다가 공모를 철회하게 됐을까요? 일단 서울보증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언급됐던 것들은 이제 연말에 배당주의 네, 좀 시기가 돌아오다 보니까 서울보증보험이 안정적으로 이제 현금을 계속해서 창출해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연말에는 이런 배당주 매력이 좋을 때 이런 기업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어떤 배당주 투자처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100% 구주 물량들,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을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이제 유통하는 형태의 상장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일반 주주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러니까 IPO 공모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이거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엑시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우려들도 좀 가지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증시 부진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모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또 IPO 시장의 분위기는 좀 낙관적인지 부정적인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IPO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선택하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시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가운데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IPO 시장의 공모 금액이나 상장 기업 건수가 나타날 거라는 측면에서 IPO 시장이 완전히 둔화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앞으로 연말이나 이제 내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말에 상장 기업들이 좀 집중되는 어떤 그런 특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들도 그렇게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네. IPO 시장은 지금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그때 청약 이후에는 좀 물량이 풀리면서 거래량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네요. 오히려 그 이후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공모주 때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전에 공모가 대비 또는 그 근처에서 새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포스트 IPO 전략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난달 IPO 시장에 대한 리뷰부터 먼저 의견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달에도 좀 대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부터 청약이 시작됐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있는 것 같고 이번 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이번 달에는 IPO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계속 받아왔던 기업들이 꾸준하게 그 개수들이 유지가 됐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상장 예비 심사 기업이 꾸준하게 유지된다라는 거는 이제 일정 기간의 상장 예비 심사를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심사 승인을 받고 공모라는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이 네. 최소한 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반기 때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IPO 시장, 특히 공모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상반기부터 뭐 한 6월, 7월, 8월 정도까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던 기업들이 많이 줄어든다거나 위축된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좀 많은 기업들이 상장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에 11월, 12월 이렇게 연말에 몰려서 그 어떤 지수의 산타 랠리라든지 지수의 반등 어떤 그런 시기와 맞춰서 증시에 상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단 연말에 대한 IPO 분위기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점 또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대역급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저희가 좀 볼게요. 지금 앞서서 기관 투자자분들의 이제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부진했고 또 공모가 밴드에서 하단으로 가격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라는 그런 산업 섹터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가 많이 붕괴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네.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 긴축이 계속 유지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가 많이 꺾이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한테도 조금 부정적인 요인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아마 이제 공모가가 어떻게 확정됐다라는 그런 결과만을 놓고 보면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에 형성이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분들과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까지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 하단 미만 수준까지도 고려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수요 예측 기간을 보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 정도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관들이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수요 예측에 좀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다 30개월 정도 보호의 수를 이렇게 좀 길게 걸어 놓으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회사 임직원들, 뭐 주요 이해 관계자들부터 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향후의 어떤 주가 수준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공모가 상단에서 결정이 됐다면 네. 오히려 더더욱이나 상장 이후에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이후로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도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어떤 이런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다시 성장주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중장기적 성장 방향성은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본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오히려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도 더 밑에까지, 미달까지도 예측을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공모가 밴드 하단이 형성이 됐다는 점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정확히 어떤 사업 쪽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들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 산업,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를 활용하는 전기차 또는 다양한 어떤 2차 전지류의 것들, 뭐 ESS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배터리에 따라서 이제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안정적인 좀 이렇게 캡티브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업황이 반등하면 빠르게 다시 실적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까지 일반 청약이 또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종합해가지고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워낙 큰 종목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달에 좀 남아있는 청약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달에 이제 마지막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LS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좀 손을 꼽고 싶은데요. 네.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될 거고 아마 이제 공모 청약을 하시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12월이 되실 텐데 일단 수요 예측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오늘 수요 예측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11월 마지막 주로 조금씩 그 수요 예측 일정들을 연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증시라는 것들이 좀 이제 반등하는 기미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어떤 그런 기업들과 같이 수요 예측 기간이 맞물려서 네. 좀 이렇게 수요 예측이 중첩됐을 때 기관들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시기를 마지막으로 연기했다라는 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LS 머티리얼즈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좀 회사 이름도 생소하고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이것도 짧게 그냥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사는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데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고출력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저장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2차 전지 또는 울트라 커패시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ESS의 보급이 늘어난다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에너지원들이 다양해진다라든지 그랬을 때 출력을 좀 세게 하거나 그 전력을 빠르게 방출을 하거나 또는 빠르게 충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ESS와 같이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상장 직후에 좀 유통 물량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상장 직후에 유통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LS 머티리얼즈는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장 직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 부분들도 추가 좀 그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까지 저희가 또 이번 달에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함께 좀 알아봤고요. 최근에 증시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여러 이슈들 때문에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 좀 IPO 시장이 도피처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들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IPO 시장이 정말 활황일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증권사 지점을 쫓아다니시면서 네. 여기에도 공모청약을 하고 저쪽에도 공모청약을 해야 되는 그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붐업이 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유통시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투자의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이
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어떤 섹터를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섹터에 등장하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그 기업을 그대로 그냥 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섹터 내에서 다른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것들의 비중은 좀 줄이면서 새로 등장하는 기업들의 어떤 비중을 늘려가는 전체적인 섹터의 비중은 유지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혼란스럽거나 어느 것이 주도주의인지 잘 모르겠거나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일 때는 IPO가 생각보다 좀 그 상대적인 어떤 투자 매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마침 새내기 주가 4곳이나 동시 상장을 했더라고요. 메가터치, 큐로셀, 비아이매트, 컨택 이렇게 4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메가터치나 뭐 컨택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약간 좀 주가가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주가 차이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결과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컨택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장 이전부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 그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 조정 국면에서 이제 성장주들의 어떤 그런 둔화와 침체 시기와 딱 맞물리다 보니까 상장 직후에는 또 수익률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아마 지금 현재 수준으로 놓고 보면 이전에는 새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처음에 시초가라는 것이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100% 오른 상태에서 시초가가 형성돼서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공모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초가가 그냥 공모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장 직후에 어느 정도 이제 청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 청약에 참여는 했으나 오히려 조금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증시 반등과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 컨택이라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우주 이벤트들이 등장할 것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그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에 또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그런 성장 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주의자 이제 주도주라고 언급됐던 그런 산업들이 다시금 조금씩은 이제 증시 바닥을 거쳐서 다시 좀 반등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수익률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요 측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대여급 기업들이 공모가 밴드 하단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실망을 하셨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톰테크 같은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을 보시면 뭐 그냥 정수기 필터나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떤 성장성이 있겠어라고 의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이제는 해외 시장 쪽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면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어떤 공모가 수준을 기록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철저하게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을 하고 어떤 기업들의 공모 청약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좀 선별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개별 기업들 특징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차분하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PO 시장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상장이 되는 날 굉장히 기대가 되거나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항상 IPO 청약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 체크해 보시고 어떤 사업 구조를 가졌는지 이 종목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조언해 드렸습니다. 일부 쉬운 IPO 읽어주기였습니다.